네,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어 시간에 뭘 했었죠? 네, 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봤었죠?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자유롭게 떠올려도 봤고, 아니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떠올려 보기도 했었죠. 그렇게 몇 가지 내용 떠올린 것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로 글을 쓸 건지 쓸 내용도 한번 정해 봤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내용을 한번 조직을 해보고 글을 써보는 글쓰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글쓰기의 과정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내용을 한번 조직도 해보고 글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국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133쪽입니다. 다 같이 133쪽 한번 펴주세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쓸 내용을 떠올린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 때 있었던 일,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 있었던 일 중에서 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봤었고요. 여러분은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내용을 조직해 본다입니다.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을 해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선생님이 개요짜기 지난 시간에 책의 앞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서 작가들도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직접 그 내용을 조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조직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쓴다. 입니다. 우리가 5학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글들을 써왔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용 조직한 것을 토대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글을 써보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노란색이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실은 나중에 대학교 때 논술 볼 때도 개요짜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보면은 일어난 일과 그 일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썼네요. 그죠?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예를 들어 축구한 일을 썼다. 그러면은 가운데 일 중에 정말 잘하는 친구가 앞에 있어서 제낄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살짝 제끼고 슛을 때렸더니 골이 들어갔다 라는 일을 썼어요. 뭐 이렇게 길게 쓸 수는 없지만 여기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당연히 어떨까요? 매우 뿌듯하고 우리 팀이 칭찬해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해 보는 거 좀 이따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교과서 134쪽입니다. 134쪽. 원래는 133쪽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친구는 어떻게 다발짓기를 했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우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어디를 갔고 또 이동을 해서 어디를 갔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일을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발짓기라고 합니다. 다시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다발짓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개요짜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4쪽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친구는 134쪽 교과서를 봐주기 바랄게요.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 있어요? 일어난 일만 한번 볼게요. 먼저 일어난 일을 쭉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일어난 일. 아빠께서 나를 깨웠대요. 그 다음에 아빠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자, 가운데 부분. 처음은 이 내용을 쓰고 어떤 자세하게 쓰지 않죠? 다발짓기.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내가 어떤 단계로 글을 쓸 거야.
어떤 일의 순서대로 글을 쓸 거야 라고 본인 자신이 아는 순서를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글쓰기는 상대방이 읽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죠. 상대방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개요짜기, 다발짓기에서는 내가 나중에 이걸 보고 내가 글을 쓸 겁니다. 내가 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도에 한해서 간단하게 한번 써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다 쓸 수 없어요. 선생님도 개요를 많이 짜봤는데, 다발을 많이 치어봤는데 쓰다가 이 내용 필요 없을 것 같아 지우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쓰다가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지웠다가 아니야 필요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이 사이에 다른 내용을 또 이 사이에 뭔가를 더 넣을까? 이렇게 여러 번 수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쓰면 수정하기도 좀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아빠께서 나를 깨우심. 왜 깨운지도 몰라요. 아빠께서 말씀하심. 무슨 말씀하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알죠. 자, 가운데 공원까지 걸음. 턱걸이를 5개나 성공함.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물을 마심. 마지막에는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함. 그 다음에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림. 이제 끝났나 봐요. 예. 인사를 한 게 뭐 운동을 하다 인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집에 가면서 인사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쭉 씁니다. 여기 뭐라고 아까 했었어요? 흐름에 맞게 라고 했었죠. 흐름에 맞게. 그죠? 일의 흐름대로 쭉 이렇게 친구가 글을 썼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옆에 생각이 나 느낌 있죠. 생각이 나 느낌은 이때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나 뭐 기분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놀라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 있죠. 생각과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아빠께서 나를 깨우시고 아빠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더 자고 싶어서 툴툴거려야 돼요 그때. 그 다음에 공원까지 걸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대요. 턱걸이를 5개나 성공을 했는데 아빠께 칭찬이 들어 기분이 좋았대요. 운동으로 땀 흘린 뒤에 물을 마셨더니 뱃속까지 시원했대요.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고 집까지 달렸는데 기분이 참 상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일만 쓴 게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도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발짓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다발짓기를 토대로 어떤 글을 썼는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근데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134쪽 한번 볼까요? 134쪽? 134쪽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1번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나요? 2번 글쓴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3번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의 느낌은 어떤가요? 여기서 1번을 제외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개요짜기에 나와 있죠. 일어난 일과 생각의 느낌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을지는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 친구는 구성했다는 거 보겠습니다. 교과서 133쪽입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우리가 개요를 한번 읽어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볼게요. 상쾌한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나를 깨우셨다. 나를 깨우신 이유가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이거 동시에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글을 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개요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약된 내용을 그대로 붙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깨웠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한 자세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왜 깨웠는지, 언제 깨웠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깨웠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3번 이 개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글을 쓰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글쓴 이거는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읽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네. 이거 그대로 여기 옮겨놓지 말라고 선생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나를 깨우셨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 얼른 일어나자. 아빠 말씀에 난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억지로 일어났대, 억지로 일어나. 자, 그러니까 여기 더 자고 싶어서 툴툴 거렸겠죠. 뒤에 나오는데 볼게요. 공원에 갈 준비가 끝날 때까지도 난 계속 툴툴거렸다. 억지로 일어났으니까, 그죠? 대문을 나서니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 손으로 코를 가렸다. 왜? 춥니? 좀 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께서는 물통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아빠의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나는 그 뒤를 따라 뛰어야 했다. 뒷산 시민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다. 준비 운동부터 하자. 나는 아빠를 따라 맨손 체조를 했다. 체조를 하고 나니 정말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았다. 철봉에서 턱걸이를 5번이나 해서 아빠께 칭찬을 들었다. 이거 진짜 힘든데 5번이나 하기 힘든데 대단하네요. 선생님 이 글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대단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아빠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마시는 물은 뱃속까지 시원하게 했다.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아빠와 함께 공원을 나왔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한 게 이제 나오면서 인사하는 거였네요. 나는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렸다. 아빠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상쾌했다. 기분 참 상쾌한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해서 상쾌했대요. 이 친구 나중에 또 할 것 같아요. 그죠? 물을 마셔서 상쾌한지 어쩐지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아침 운동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읽어보라고 했었죠? 그죠? 어떤 일? 일단 일이 어디 들어가는지 볼까요?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면 나를 깨우셨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또 저는 뛰어야 했다. 아빠께서 말씀하신 건 선생님이 빼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턱걸이도 했고요. 온몸에 땀을 흘렸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도 했고 공원에 나오면서 달렸죠.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당연히 스님이 항상 하는 말, 글을 읽을 때도 글을 쓸 때도 거기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읽은 게 아니죠. 왜 읽어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도 드러나지 않을 거면 내가 글을 왜 읽습니까? 또 내가 글을 왜 써요? 그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은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여기 이제 툴툴거렸다. 그다음에 깜짝 놀랐다. 기분이 좋았고, 그다음에 시원했다. 그죠? 상쾌했다. 이와 같이 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봤죠? 일단 원래 순서대로는 하면은 여러분이 개요를 짜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이냐면 136쪽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 136쪽 136쪽 폈나요? 볼게요. 다발짓기와 쓴 글을 비교하며 여기 와서는 이제 비교를 하라고 했네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그 상쾌한 아침 운동 글에서도 같이 비교를 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두 개나 비교하냐?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직접 제대로 한번 다발을 짓고 또 이거에 따라 글까지 오늘 쓸 거기 때문에 예시를 한 가지 더 보는 겁니다. 할머니 오신 날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라고 하는데 물음에 답하는 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의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거라서 자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교과서 137쪽에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물음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해라 했던 물음이 3개가 있죠. 말했듯이 1, 그 다음에 생각 느낌이야 개요에 이렇게 잘 다발짓기에 잘 드러나 있지만 3번입니다. 선생님이 이 3번 때문에 아까도 다발짓기와 글 내용을 동시에 보여줬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다발짓기를 보면서 글을 써야 되죠. 이 3번 내용에 집중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다발짓기 없는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난 일을 한번 볼게요. 일을 한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여전히 계셨다는 거 보니까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고요. 저녁에 할머니께서 댁으로 가셨대요. 일단 할머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글을 썼네요.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이나 느낌.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 기분 좋았고요. 할머니 좋아하나 봐요.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시니까 맛있게 먹었고요.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가니까 아쉬웠대요. 아쉬웠다는 거 보니까 원해서 간 건 아닌가 봐요. 이 친구도 수학 공부 그렇게 좋아하진 않나 보네요. 어쨌든 아쉬웠대요. 할머니께서 여전히 계셨대요. 다행이야. 아직 안 가셨구나. 근데 결국 가셨어요. 저녁에. 섭섭하죠?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도 할머니 좋아하는데 보고 싶네요. 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오신 날,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배워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집에 오니 할머니께서 계셨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신 할머니께서 계시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일단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처음인데 없는 내용들 원래 할머니께서 오심 이거 하나인데 이 할머니께서 이겁니다. 이 내용이 개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발짓게. 근데 이 앞에 전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없는 내용 더 어떻게 썼어요?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실감나게 썼습니다. 자세하게 실감나게 썼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일, 뒤에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볼게요. 그죠? 원래 이것만 있었는데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는 거,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팠다는 거, 할머니가 오셔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 느낌에 대한 것도 자세히 써있어요.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할머니. 역시 할머니. 늘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오시니까 기분 좋죠. 엄마한테 혼나면 할머니한테 도망가기도 하겠네요. 자, 가운데 부분 볼게요. 할머니께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다. 동생과 함께 먹다 보니 어느새 떡볶이를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짝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기로 해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친구 집으로 갔다. 할머니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들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 아쉽다고 해서 수학 공부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뭐예요? 짝과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오실 줄 모르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나 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일찍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공부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셨다. 할머니와 함께 만화 영화도 보고 과일과 피자도 먹었다. 또 먹었어. 과일과 피자 또 먹었어.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이 내용은 개요에 있었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같이 있지 못해서. 그 다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이 내용을 빼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실감나게 붙여 넣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끝. 할머니께서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 댁으로 가셨다. 생각보다 오래 계셨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가 되니 섭섭했다. 우리 집에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음부터 내가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야. 자, 즐거나 하려 했다. 바람직한 생각이네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알았죠? 개호짜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읽는 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주세요.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같이 읽는 글이기 때문에 자세히 재밌게 실감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쪽에 있는 걸 해주냐면 교과서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어제도 여러분 과제를 체크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 안 해도 된다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그걸 한 친구가 있었어요. 뭐 상관없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 수업을 잘 안 듣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5쪽 4번 해주세요. 뭐를 보고 해주냐면 여러분 교과서 129쪽을 한번 펴볼래요? 여러분이 거기서 129쪽에 보면 6번이 있습니다. 어제 했던 거죠. 129쪽 2번에 129쪽이래. 쏘리. 132쪽에 6번 132쪽 한번 펴보세요. 132쪽 6번을 보면 거기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뭘 쓰겠다 하고 여기에 내용을 썼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친구는 강낭콩을 심었는데 새싹이 났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숙제에 제출한 친구 중에 이렇게 쓴 친구가 있는데 강낭콩을 심었는데 새싹이 났으면 처음 그걸로 가운데 끝 일어난 일 과정으로 이렇게 답안을 지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답안을 지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 또 한 가지. 떠올린 내용을 답안 짓게 할 때도 이거 우리가 글 쓸 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했죠. 글을 읽을 사람,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누가 읽을 건지, 이거를 왜 쓰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하냐? 교과서 137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과서 몇 쪽이냐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혹시 여러분 몰라요. 교과서 137쪽입니다. 교과서 137쪽이면은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몇 줄 안 되죠. 여기에 항상 혹시 여러분이 또 깜빡할까봐 교과서 137쪽 여기에 깜빡하지 말고 여기다가 제목을 반드시 쓰세요. 알겠죠? 뭐 쓰라고요? 제목.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으로 써주고요. 자, 이때 또 반드시 일어난 일과 생각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과 생각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2시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리라 믿고 오늘 쉽다고 안 했습니다. 글쓰기 언제나 말하지만 쉽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만은 말고 그렇다고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자책하지도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